아시아 쿼터 드래프트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서 최대어는 누구일지. 어느 선수가 최대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순번을 어느 팀이 뽑느냐. 그렇죠. 어느 팀이 1번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선수가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맞아요. 어떤 순번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수를 뽑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수를 뽑게 되면 시즌 전체 구상이 달라진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활약을 펼쳤던 팀들의 거취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감독 이동 문제들은 두 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네 팀이죠. 남자 여자 합쳐서. 네.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볼 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김종민 감독님 이슈. 이게 그 도로공사. 그래서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네. 오늘 어쨌든 좀 뒤늦게 기사화가 되면서 네. 이제 팬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이제 김종민 감독과 이제 전 수석 코치였던 박종희 코치 간에 이제 불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박종민 코치는 좀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꽤 있었던 일이고 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과거- 언론에 네, 이게 이미 과거의 일이고 음. 이미 과거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의 의견과 때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면 안 되지. 아니지.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서로의 지적된 엇갈리고 분 있죠. 김종민 감독과 네.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이 박종희 수석 코치 전 수석 코치와 주장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왜 달라지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들리는 얘기에는 이 당시 상황, 이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 주장되는 상황에 두 분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코칭 스태프들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공사 구단 내부적으로도 이번 일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자체적으로도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도로공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쨌든 국가 공사잖아요.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은 뭔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민 감독도 섣부르게 뭐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외부에서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늦게 오느라 두 분들과 많이 이야기 못 나눴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1도 못 나눴어요. 방송 직전에. 그걸 전제로 그냥 제가 방송 짬밥으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왜냐하면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을 섣불리 했다가는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혹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두 분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제 경험상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 첨예하게 갈려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 김종민 감독, 박종희 수석 코치가 그러니까 김종민 감독이 부임할 때 박종희 수석 코치를 같이 그렇죠. 이게 같이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데려갔던 어떻게 보면 이 한 그렇죠. 팀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호흡이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그랬는데 갑자기 사실 박종희 수석 코치가 나갔단 말이에요. 팀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소문이 조금 돌기는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뭐 이런 소식은 이제 뒤늦게 이제 확정이 공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댓글 중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 삼성의 단장 문제였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이게 그 스앰플 초치기설,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사람이 배구계에 초를 치고 다니고 있다. 방송하면서.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결국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삼성화재 단장으로는 임도원 전 임도원 전 국가대표팀 감독님 감독님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장님. 네. 자, 근데 저희가 사실상 맨 처음에 이 화제를 꺼냈던 거는 임도원 감독이 아니었죠.
아니요. 어? 이동원 감독님도 월드리그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아이 그렇게 저 말하면 월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994년 어. 월드리그 6강 네. 함께 하셨죠. 네. 네,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정보는 두 분이 그렇죠. 여러 면접을 후보들 보셨다. 중에 네. 네. 최종까지 간 건 두 분.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그 댓글창에서 얘기했던 그 월드. 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임도원. 아니, 다시다님이 기자 두 분을 통해서 각 팀마다 빨대 색출하는 거 아니냐? 그럴지도 모른다 진짜. 예. 그 이게 두 분이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같이 갔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 월드 이분이 잘 봤다더라. 였어요. 잘 봤다더라. 그래서 이분이 유력하대. 맞아요. 라고 사실은, 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거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김세진 전 감독이죠. 만났다면서요. 가다가 챔프전 2차전이죠. 챔프 네. 2차전 때 2차전 열린 지나가다가 삼산체육관에서 사진 나오죠. 저게 제가 자, 저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들었던 설명은 김세진, 임도원 이 두 분께서 삼성화재의 새로운 단장, 선출 단장이 온다라는 소문에 가장 강력한 두 후보였고, 사실상 김세진 감독이 좀 더 우세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이 또 지나는 시점 속에서 약간 살짝 역전을 한 거죠. 역전해서 김세진 감독이 점점 약간 좀 쉽지 않겠는데 싶었을 때 우리가 입을 턴 거지. 이 두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김세진 감독이 이미 튼 거 같은데 이놈들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월드. 아니 라고서? 정말 주차장에서 네. 딱 걸린 딱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제가 지난 방송 때 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러면서 저한테 50m 밖에서 걸어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분한테 김세진 본부장님 마침 오셨길래 제가 사진 한번 같이 찍어달라. 네. 그리고 제가 뭐 댓글도 있더라고요. 통킴님이 쭈구리처럼 찍었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좀 이렇게 숙이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김세진 본부장님 또 되게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포즈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김세진 그 본부장님이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신 거는 오기자 얘기한 거는 좋고 고마운데 확정되고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아까 사실 좀 초치면 그러니까 김세진 그 본부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열받았겠어 솔직히. 그러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야, 그러니까 저나 김효경 기자 동시에 다 만났어요 사실은. 네. 저의 소스, 김효경 기자의 소스를 물어보시면서 아 그렇죠. 몇 번을 물어보시면서 저한테 결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들었어? 라고 했는데 제가 기자는 출처를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취재원은 밝히지 않는 게 기자의 본분입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었다. 딱 그때 그 당시에. 얘기 하시면서 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제공을 해주신 분에게 이제 오현 선배랑 저랑 또 출처가 다르잖아요. 네. 그분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분 또 좋은 뜻으로 저희한테 맞아요, 알려주신 거니까. 근데 진짜 나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 게, 솔직히 만약에 MMO였던 시점에 우리가 말을 해서 진짜 농담처럼 뭐 초친 거면은 그것도 열받을 거고, 혹은 이미 물 건너 갔는데 우리가 좋다고도 떠들었는데 그거는 또 약간 부관참시하는 느낌이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짜증이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준 김세진 감독님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저 쭈구리 표정은 네. 연출된 거다라는 걸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능숙해요.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살면서 뭐 저게 제 첫 번째 쭈구리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먹 쓸까? 여주 돌주먹. 네. 폭력 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은 가장 궁금한 두 가지 이야기는 저희가 궁금증을 해드린 것 같고, 나머지 이야기들 좀 해보죠. 일단 당장 내일 배구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취재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계약 선수들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부에서는 3명의 선수, 여자부 선수에서는 2명의 선수가 재계약에 일단 결정을 지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류웨이 선수, 리베로 선수가 재계약을 했고요. 네. KB손해보험 야쿱 선수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 알리 선수가 당초 이제 외국인 쿼터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아시아 쿼터로 우리카드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부의 경우에는 도로공사 타나차 선수가 재계약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치 선수 한국생명과 네.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게 이제 위파이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지난 시즌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쳐줬었죠. 지금 중국에서 치료 중이죠? 네, 이제 네. 부상 때문에 이제 결국 좀 현대건설이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위파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개막까지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올해죠. 올해 12월에 동남아시아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C 게임이라고 네. 저희가 부르는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축구에서 우승을 했던 네. 그 동남아시아의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또 대표 선수들 동남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차출이 돼요. 그래서 위파이 선수나 뭐 타나차 선수도 사실 좀 차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대건설에서 일단은 고심은 끝에 일단 재계약은 포기하고 이제 드래프트 상황을 봐서 만약에 다시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거나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말씀드린 와중에 또 배구 오늘 동시 접속자 최고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65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은공이고 덕택입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서 최대어는 누구일지 이 질문도 지금 방송하는 내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어가 어느 선수가 최대어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각 팀이 사실은 원하는 선수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느 선수가 최대어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과연 순번을 어느 팀이 뽑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이진 감독 저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감독님 다음 시즌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라고 하니까 0입니다. 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0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선수가 있다고 그래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어떤 순번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수를 뽑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 상황도 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선수를 뽑는다면 최고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선수를 그러니까 기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뽑게 되면 그 선수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시즌 전체 구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최대어가 누구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느 팀이 어느 1번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선수가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여자부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선수풀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다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뽑기 운이라도 좀 잘 나오길 바라는 좀 관계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 팀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성염색체 문제가 있었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여러 팀에 좀 문의를 했는데 선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선수의 뭐 이게 선수로서 뛰고는 있지만 우리 그 선수를 뽑았을 때 선수단이나 구단에서도 또 그 선수에 맞춘 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전체적으로 느끼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부담도 있지만 관심도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고민. 그러니까 저는 내일 여자부 트라이아웃이 오전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다 마지막 순간에 타임을 외치는 팀이 있다면 그런 팀에서 아마 고민에 그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일본 시마무라 선수 나오나요? 저희가 명단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신청하지 않았나요? 네, 저는 들어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저희도 아직 그 명단을 다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오늘까지 철회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들리는 얘기에는 그대로 있다라는 네. 얘기를 저는 마지막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제 저희가 현장 저도 가고 이제 김유경 기자 오실 거죠? 네. 휴직 중인데 오실 거죠? 네. 저도 제 현장에서 받아보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은 시마무라 선수가 맞는데 과연 이 선수가 1번으로 뽑힐 것인지 이 선수가 과연 필요로 하는 팀이
1번 순번에 갈 것인지 그게 저는 이제 많은 감독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변수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취업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좀 뭐 호주 쪽 선수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남자부는 저희가 이란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란 선수를 결국 포기하는 팀들이 실제로 여럿 있고 그래서 파즐리 선수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파즐리를 포기한 것도 사실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삼성화재가 파즐리를 포기한 게 제가 저번 2주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모기업의 업무와 연관됐을 때 그러니까 제재 네.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란으로 돈을 보내고 이란으로 돈을 선수 네. 연봉을 보내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봤을 때 너 지금 이상한 일 하고 있어? 라고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구 그러니까 스포츠단 운영의 시선이 아니라 더 큰 시선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란 국적의 선수를 뽑지 않게 된 케이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즐리 네.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보시면 좋은 이란 선수들이 많은데 이란 선수를 안 뽑는 팀이 나올 거예요. 그 팀들은 좀 그런 영향이 모기업이 이제 해외 네.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거래처가 좀 애매모호한 곳들은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페퍼는 미들브로커 지정할까요? 뭐 사실 그게 정배인데 네.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해봐서 어떻게 갈지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포지셔닝이 네. 맞는 건 합니다. 맞긴 분명하죠. 합니다. 네. 페퍼 OK 저축으로 간다. 이 얘기는 약간 물 건너갔다고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이것도 뭐 오현 선배가 어려울 것 같다. 두 구단을 운영하는 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거기서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퍼 해체하는 건가요? 사령관 5478님이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페퍼가 해체하는 건 아닙니다. 해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모기업이 배구단이 창단될 때보다는 어려워진 건 맞다. 네. 그러니까 비단 페퍼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페퍼저축은행이 다른 구단들보다는 조금 그 모기업의 뭐랄까요 이 규모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작다 보니 뭐 물론 글로벌하게 가면 페퍼도 호주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있는 페퍼저축은행 자체는 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외풍에 조금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해체설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아직까지는 분위기까지는 네, 어떻게든 지금 아닙니다. 해결해 보려는 상황이다. 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